자, 이번에는요. 그린란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그린란드란 땅, 얼음으로 덮여 있죠. 굉장히 큰 땅인데요. 덴마크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눈독을 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린란드 사고 싶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21세기인데요. 이 큰 땅을 사고 싶다는 얘기를 한대요. 속내는 푸틴과 시진핑 견제인가? 이렇게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모스크바까지 3,600km 군사 요충지다. 뭔가 거기에 뭘 갖다 놓으면은 러시아가 굉장히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북극 패권 장악을 노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걸 의식해서 그린란드 사고 싶다 그러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린란드에 대거 자본을 투자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기사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트럼프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가 또 분석한 기사인데요. 여기 있습니다. 그린란드 눈독 들이는 트럼프. 진짜 속셈은 히토류 아니냐. 히토류요. 히토류는 주로 중국 땅에서 많이 납니다. 주로 전 세계 공급이 다 중국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최소 1,000만 톤의 광물질 매장이 추정된답니다. 중국 히토류 무기화의 대응에 유리할 수 있다. 그린란드를 확보하게 되면. 그리고 러시아와 가까워서 군사적 가치도 뛰어나다. 앞에 기사처럼 역시 푸틴, 시진핑, 견제용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히토류에 좀 초점을 맡겼군요.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고 싶다 그런 거잖아요. 그럼 막상 덴마크는 무슨 생각일까요? 여기 있습니다. 덴마크 측은 그린란드는 판매 제품이 아니다. 그러면서 반발하고 있답니다. 이거 왜 이래? 팔 생각 없다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 보시면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노린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랍니다. 과거에도 있었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1867년, 100년도 더 된 일이군요. 앤드류 존슨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요. 1946년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도 매입을 제안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거절당한 거네요. 전례가 좀 있었군요. 최영하 교수님, 네. 갑자기 그린란드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이거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행간 해석 좀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일단 그린란드 지금 뭐 중국의 1대1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군사적 요충지에서 거기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 뭐 교두보를 확보하고 싶은 게 트럼프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게 협상의 달인이라는 책 기술에 나오는 이 방법입니다. 저 플로리다에 말하라고 살 때 그 앞에 알바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그린란드에 가고 싶은데 거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산다고 지금 크게 벌리라고 분명히 거기서 얘기를 하거든요. 나 이거 살게. 그렇지만 살 생각은 없습니다. 그 안에 어떤든지 교두보를 만들어 놓은 거고. 자, 덴마크가 그린란드는 판매 제품이 아니다. 그린란드 is not for sale 그랬는데 세일은 안 하지만 빌려는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세일은 아니지만 빌려주는 건 될 수 들어오면은 있다. 개발하려고 그러면 들어올 테니까. 투자해라. 투자해라. 거긴 지금 전체 2%밖에 지금 쓸 수가 없는 땅인데 지금 뭐 사실상으로 이제 뭐 기후 협약 때문에 이게 뭐 굉장히 땅들이 뭐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광물도 많고. 따라서 not for sale에 야 판매 아니야 니네랑 얘기 안 해가 아니고 지금 중국도 뭐 3개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중국도 하는데 미국도 들어오세요. 우리가 빌려는 줄게요.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트럼프는 살 생각은 없지만 교두보 확보는 분명히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갑자기 얼음으로 뒤덮인 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는 나라가 많다. 그리고 지도자들 어림이 계속 언급되고 있거든요. 윤교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린란드나 북극, 그러니까 북극해, 남극 대륙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쩌다 보니 덴마크가 지금 소유를 하고 있지만 이건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봐야 될 겁니다. 이걸 트럼프식으로 접근해서 미국이 설사 그럼 좋습니다. 사들인들 사들여서 마음대로 개발하고 마음대로 그걸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왠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왠지 거기를 너무 난개발할 경우에는 기후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북극해와 남극 대륙은 개발의 대상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보존의 대상이다. 그래야 지구가 더 이상 온난화나 기타 다른 환경 파괴로부터 좀 보호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트럼프의 저런 뭐 얘기가 뭐 본인이 평소에 보여줬던 장사꾼 기질 뭐 좋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미국의 전략적인 가치를 따지면 알래스카를 매입하고 나서 얼마나 미국이 달라졌다고 했습니까? 그러나
이전 1946년 또는 1867년에 제의했던 거와 지금은 이 시대적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건 뭐 성사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이고요. 최 교수님 말씀처럼 다른 목적 때문에 사겠다는 아마 이제 제안은 했겠죠. 그러나 사겠다는 제안을 보는 여러 다른 나라들도 그린랜드는 개발의 대상이 아니고 보존과 보호의 대상이라는 거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좀 공감대를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겠다라 그러면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감정평가를 얼마로 할까요? 근데 뭐 그런 가격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사겠다는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 대화가 진행이 되고 의견을 내는 정도면요. 덴마크 측하고는 벌써 의견 고하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 다른 어떤 식이라도. 무슨 식으로든지 내가 그냥 얼토당토하게 툭 던지는 건 아닌가로. 형우택 변호사. 저는 약간 정치적인 목적도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얘기처럼 뭐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건 항시적인 변수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관심은 아마 재선일 거예요. 그렇죠. 미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중국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지금 우리한테 뭐 방위비를 뭐 5배씩 달라는 것도 어찌 보면 다 이제 자국민들한테 어찌 보면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건데 그린랜드 사겠다는 것도 실제로 뭐 사겠다는 생각보다는 어찌 보면 예전에 이제 뭐 영토를 넓혀가는 그런 예전에 뭐 멕시코를 사고 알래스카를 사고 이러면서 미국이 영토를 많이 넓혀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린란드 쪽으로 진출해서 미국이 더 영향을 넓히겠다. 이런 거야 아마 국민들한테 좀 뭔가 보여주기 위한. 본인의 전직이나 부동산 쪽에서 일했어. 뭐 이런 것도 좀 비춰주는 그것도 건가요? 있고 자기의 장점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내년 재선도 좀 염두에 둔 정치적 발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린란드 얘기가 갑자기 좀 나와서 좀 다뤄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여러 가지 장관 후보자 얘기가 있는데요. 또 한 명의 장관 후보자 기사도 오늘 좀 꽤 나왔습니다. 그 다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공정위원장. 공정이라는 자리는 기업들 간에 뭔가 불공정한 어떤 행태가 있는가 이런 걸 잡아내는 곳이죠. 그리고 엄하게 다룹니다. 조성욱 공정위 후보자. 그런데요, 서울대의 허가를 안 받고 본인이 서울대 교수잖아요. 서울대 허가를 안 받고 12년간 형부회사 감사직을 겸직했다. 이런 내용이 좀 밝혀졌습니다. 그러자 한국당 공정거래 수장 자격 있냐? 그렇죠. 공정거래와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이네요. 보니까 이런 부분이라면. 조 후보 측은 허가 대상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이 문제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변원봉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그 법원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쪽의 말 중에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몰랐다라는 것은 결국 법에서 통할 수 있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변호사는 어떤 일정 직업의 겸직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사회이사라든가 감사라든가 영리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겸직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변호사에도 과태료라든가 여러 가지 제재 처분이 내려지게 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대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당연히 이제 교육공무원으로서 이러이러한 영리직에 겸직할 수는 없다라는 식을 알았을 텐데 단순히 무보수이고 비상근이었으니까 문제가 안 될 줄 알았다라는 변명은 좀 적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뭐 보수를 받지 않았는지 그런 문제를 둘째 치고서라도 일단 공직자로서 뭐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은 맞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서 그것이 공정거래위원회 이제 뭐 위원장으로서 직을 수행한 데서 어떠한 결격 사유가 되는지 아니면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소명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얘기 좀 추가로 좀 설명드릴게요. 현재 이 조 후보자가요. 그 비상장 업체인 형부회사의 주식을 좀 보유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형우택 변호사. 저는 좀 달리 보는데요. 물론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게 뭐 겸직을 할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걸 허가를 받게 돼 있는데 그 규정을 둔 취지가 뭐냐면 이 업무에 집중을 해라. 업무 시간에 집중해라. 그 다음에 어쨌든 다른 어떤 이해관계에서 상충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거든요. 그거를 미리 사전에 보고하라는 건데 저분도 아마 이제 뭐 다른 공기업 같은 데서 비상임 감사를 했을 때는 신고를 했던 거는 돈을 받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돈을 받고, 비상임도 사실은 회의를 갑니다. 회의를 가고 보수를 받게 돼 있는데, 저분 같은 경우, 저 지금 가족회사에 등록한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않았거든요. 비상근이라면 사실은 자그마한 회사의 이사 감사들은 그냥 등록만 하지, 우리나라 현실에서 보면 회의를 실제로 나가거나 아니면 뭐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사회라든지 이런 데들은 아마 비상임 이사회도 가서 회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할 것 같은데 보수를 받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단순한 어떤 업무 착오지 이 부분을 뭐 아주 결격 사유로 삼을 건 아니라고. 형우택 변호사는 요 몰랐다 요 부분에 좀 방점을 좀 둬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 최영희 교수님. 근데 조성욱 후보자는요. 재벌 저격수예요. 근데 재벌이 가장 이 뭐 비판받고 있는 부분이 가족회사를 운영하면서 글로
일감 몰아주기 한 거거든요. 예. 자기는 이렇게 가족회사에 다니면서 또 뭐 교수직을 하면서 가족회사를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지위들을 갖고 왔던 거 부분을 했을 때 과연 재벌 저격수라는 그러한 이 뭐 호칭이 맞는지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진짜로 이거는 송곳 같은 청문회가 있어야 된다고 변호사가 또 짧게 반론 얘기할 게 하면요. 있을까 보네요. 사실 우리나라 소규모 회사들인 경우에는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아니라 자본을 끌어들여야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가까운 사람한테 투자를 받게 돼 있고 이게 커져서 아주 큰 다음에 일감 몰아주기 하면 다른 차원이죠. 저희가. 알겠습니다.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홍콩 기사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홍콩 사태가 계속 뭔가 좀 진척이 되고 있는데요. 공안에 억류된 나 주 홍콩 영국 총영사관 직원이 중국에서 복귀 중에 실종됐답니다. 좀 굉장히 민감한 시기인데요. 영국 총영사관 직원이 8일 행운 빌어달라며 연락 후 두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홍콩 내에서 지금 약간 폭력을 휘두르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한 해프닝일까요? 자, 아침의 매일영재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